자, 이런 식으로 소스 단자가 입력과 출력이 같이 연결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common source amplif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DC 해석을 하게 되고 AC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DC 해석을 할 때는 캐패시터가 DC인 경우에는 캐패시터, 즉 전원의 주파수 오메가가 제로이기 때문에 캐패시터는 저항이 무한대가 돼서 오픈 서킷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DC 해석을 하고 IDQ를 구하고 그로부터 AC 파라미터를 구하고 난 후에는 AC 해석을 하게 됩니다. AC 해석을 할 때는 AC에 전원되는 VST의 주파수가 존재하게 될 건데, 그래서 VST의 주파수를 갖다가 오메가로 두겠어요. 오메가를 두면은 CC1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 C1분의 1이 돼서 이 값이 매우 작습니다. 이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CC를 캐패시터를 갖다가 숏서킷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AC 해석을 할 때는 다시 DC 전원은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DC 전원도 제거가 된다. DC 전원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크기를 갖다가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전압원인 경우에는 숏서킷, 전류원인 경우에는 오픈서킷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이미 DC 해석이 끝났고 AC 파라미터까지 구했다면 세 번째 AC 해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AC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고요.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등가 회로를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그라운드 라인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관련되어지는 라인 하나가 바로 접지 그라운드 라인이니까 그라운드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스 중심으로 먼저 그립니다. 모스 중심으로 소스가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 단자가 소스 단자가 되고 왼쪽이 항상 입력을 그리고 오른쪽에 출력을 그립니다. 그래서 입력이 게이트 단자고 출력이 드레인 단자예요. 그래서 모스 단자를 세 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그리면 돼요. 모스의 AC 등가 모델.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VGS라고 정의를 하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GM-VGS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장 R0가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GM하고 R0는 DC 해석으로부터 이미 AC 파라미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를 다 그렸으니까 모스 주변에 있는 회로를 그리면 되는데 VDD를 제거한다 그런 거니까 VDD DC 전압원이니까 DC 전압원을 제로로 보내면은 바로 얘가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그것이 RD라는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단자에서는 R1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마찬가지로 R2라는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CC는 숏서킷이니까 숏서킷 그리고 소스 저항 RS에다가 전압 VS라는 전압을 인가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의 AC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회로가 요거는 전원이고 요것이 정폭기입니다. 네모 박스가 정폭기니까 요 회로에서의 네모 박스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출력 전압 V0라고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정폭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4단자망이라도 이렇게 왼쪽에 단자가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단자가 두 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를 보면은 왼쪽으로 단자가 두 개 나가 있고 항상 오른쪽으로도 두 개 단자가 나가 있습니다. 왜? 이 정폭기는 회로의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정폭을 한 신호를 누군가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단에 회로 신호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폭기가 스타트하는 포인트도 아닙니다. 이 정폭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폭기 앞에 어떤 소스를 인가를 해서 그 소스에 인가된 신호를 받아서 정폭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항상 입력자에서 전원으로부터 뭔가 받아들이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폭기가 뭔가를 일을 하고 난 그 결과를 갖다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출력단의 단자가 두 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이 단자가 이 소스의 입장에서 이 정폭기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의 부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소스 입장에서 이 4단자망, 정폭기를 본다든지 뭐 어떠한 4단자망을 들여다봐도 부하로 보게 되는 거니까 그 부하의 크기가 얼마 되느냐? Ri라는 입장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정폭기 안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입력 저항이 얼마 있냐? 이걸 많이 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소스 입장에서 갖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정폭기 입력단의 전압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RS하고 RI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I가 너무 적으면은 여기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그 전압이 어디에 다 걸려요? RS에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폭기 회로 설계했을 때 RI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RI가 얼마가 되는지. RI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왜? 크면 클수록 인가되는 전압이 다 정폭기 쪽으로 다 갈 거니까. 그 다음에 입력 VS를 인가했을 때 과연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거는 이 정폭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AV를 많이 구해요. 인가되는 전압하고 이 정폭기 밖으로 나가는 전압. 그러니까 얼마의 전압을 받아서 얼마를 내보내는다라는 그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AV라고 두고 이걸 갖다가 볼테이지 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폭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AV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끊었을 때 이 전체 회로는 뭐로 보이느냐 하면은 전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전원이 쭉 와서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출력단에서 앞단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분한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RTH라는 저항값이 나와야 돼. 그렇죠? 이 RTH라는 전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출력저항 R0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다보면 출력저항이 얼마 있나? 이걸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R0 값에 따라서 뒷단에 뭐가 달리느냐에 따라 자, 뒷단에 그러니까 정폭기 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도 역시 부하로 보일 거니까 어떤 입력 저항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뒷단도. 그 다음에 앞으로 들다본 저항 R0가 있는데 이 R0가 이 RI 프라임보다 굉장히 크게 되면요. 여기서 하는 출력이 다음 단으로 못 넘어가요. 왜? R0이 다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R0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폭기 회로가 나오게 되면은 입력장 RI가 얼마 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요. 출력장 R0가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폭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폭률이니까 AV가 과연 정폭을 얼마나 시키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 AV, R0를 항상 구하게 돼요.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V부터 먼저 구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AV는 출력전압하고 입력전압의 비니까 출력전압을 먼저 구해봐. 얼마가 되는지를. 그래서 출력에 걸리는 전압 V0를 구해보면은 GM-VGS라는 전류원이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고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 이유는 전류는 항상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나오는 길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오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류는 전부 다 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 연결이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저항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하게 되면 전압이 나오는데요. 전류의 방향이 밑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이렇게 유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출력 전압으로 표기한 이 방향하고 유기되는 방향하고는 반대예요.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GM/VGS에다가 저항 R0와 RD의 백열값을 곱하면은 출력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VGS를 디파인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인데 여기는 얼마나 걸리냐면 VS라는 전압이 RS라는 저항하고 R은 R2가 백열 저항이니까 이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해로 걸리는 전압이니까 VGS는 RS 더하기 R1과 R2의 백열값 분의 R1과 R2의 백열값 곱하기 인가되는 토탈 전압 VS 이렇게 될 거라고요. 따라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고 V0를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G의 R0와 RD 곱하기 RS 플러스 R1, R2 분의 R1, R2 VS 이렇게 만들어지고 AV는 V0와 VS의 B인데 얘가 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이 전압 정폭률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R0하고 RD하고 비교하면 R0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시되고요. R1하고 R2의 백열값이 RS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RS가 무시가 되면은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RD가 있으니까 거의 마이너스 GMRD와 비슷한 값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자꾸 쌓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스에서 나오는 출력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로드로 다는 RD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R0가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R1, R2라는 저항은 수십 킬로옴이고 RS는 많아봐야 1킬로옴 정도 되는 거니까 RS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무시되면은 얘가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MRD가 전체적인 정폭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알면 되겠지만 이 RD가 정폭률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폭률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바로 드레인 저항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력장 RI를 구하고자 한 겁니다. 자, 어떤 네모 박스에서 단자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다 본 입력장 RI를 구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로 이론에서 제일 처음에 비우는 어떤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등가 저항값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V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게 되면은 V와 I에 대한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원리는 어떤 네모 박스의 전압 V와 I를 인가하면, 즉 네모 박스가 갖고 있는 관계, 특성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성식이 이 안에 네모 박스 안에 독립전원이 없으면은 V와 I가 비례하는 관계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례상수가 바로 RI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모 박스 안에 1kg입니다. 이거는 RI를 들다 보게 되면 1kg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V를 인가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면은 V는 1kg 곱하기 I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것을 갖다가 입력저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천이 돼서 이런 케이스는 굳이 전압을 안 달아도 금방 RI는 1kg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모 박스한테 여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종속 전원이 들어있을 경우 있어요. 종속 전원이 딱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몰라. 그거는 그냥 보는 것만 자꾸 비우니까 그래요. 원천적으로 원리가 뭔지를 따지면 그게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km이 있고 전압원이 하나 있어요. 4V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놔. 1km에 걸리는 전압이 Vx고 4Vx라는 종속 전압원이 있으면은 이 네모박스로 들다 본 Ri는 얼마냐? 그러면은 원리대로 하라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둬. 그럼 V는 Vx 더하기 4Vx니까 5Vx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1km에 걸리는 전압이 Vx니까 Vx는 1km 곱하기 I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 식이죠. V는 5km 곱하기 I. 따라서 Ri는 5km이라는 저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Ri를 원래 Ri를 구하는 방법이 이런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다 보니까 1km짜리 저항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면 Ri는 1km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단자를 끊어놓고 여기서 들다 본 입력저항 Ri인데 여기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회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에 회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단자에서 이 들다 보면은 얘 두 개의 병렬 저항값밖에 안 보여요. 따라서 Ri는 R1하고 R2의 병렬값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력장 R0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회로에서 앞단으로 들다 봤을 때 뭐로 보인다 그랬어요? 전원이 포함되는 즉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테브란 등가회로로 봤을 때 RTH를 구하는 거 해서 그 RTH가 출력장 R0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테브란 등가회로를 구할 때 RTH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R0는 요 양단에 끊었을 때 나오는 전압 VOC하고 그 다음에 숏서킷을 만들었을 때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해서 그거의 B를 구하면 바로 R0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의해서 이걸 풀게 되면요. 오픈시킬 때 전압은 뭐냐 하면 바로 얘가 오픈시켰을 때 전압입니다. 지금 오픈을 시켜놔놓고 전압을 구해놨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숏서킷을 만들어 놓고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해보라고요. 자, 이것을 숏서킷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전류가 이 저항으로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로 다 가야 돼. 그래서 ISC는 마이너스 GM VGS가 되는 겁니다. GM VGS는 전류가 이렇게 다 흐를 거니까 ISC하고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니까 ISC는 마이너스 GM VG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GS는 이쪽의 회로가 오픈이 되든 숏서킷가 되든 이쪽 회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GS는 RS 플러스 R1과 R2 병렬값 분의 R1과 R2의 병렬값 곱하기 VS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ISC는 마이너스 GM에다가 RS 플러스 R1 R2 분의 R1 R2 곱하기 VS. 자, 그러면은 R0는 자, 여기서 이것이 VOC고 이것이 ISC입니다. 여기서 이걸 나눠요. 나누면은 얘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M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R0와 RD의 병렬값이 출력저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전원을 제거를 해요. 그러고 들다 본 RI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R0가 바로 R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구하는데 단 출력단에서 들다 본 RI를 구하는데 네모 박단에 있는 전원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데브란 등가해를 구할 때 그렇게 했죠. VOC 구하고 RTH 구할 때는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출력단에서 들다 본 저항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정속 전원이 들어있으면 아까처럼 전압 V와 V를 인가했을 때 I를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특성식을 구해서 그 비례 상수를 구하면 바로 R0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러에서 바로 찾아내는 거니까. 자, 독립전원을 제거하면 얘가 제로가 됩니다. VS가 제로로 가는 거니까 얘가 쇼서키트. 그러면은 게이트하고 소스 단자의 헤러가 보면은 RS, R1, R2라는 세 개의 병렬 저항만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죠? 이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인가되는 전압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VGS가 제로로 가. VS가 제로로 가면은 VGS가 제로로 갑니다. VS가 제로로 가면은 VGS가 제로로 가요. 얘가 제로가 되면은 GMVGS라는 전류원의 크기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오픈 서키트가 됩니다. 전류원의 크기가 제로면은 오픈 서키트가 되는 거니까 오픈식이 나놓고 출력해서 들다 보면 이제 두 개의 저항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R0하고 RD의 병력값이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을 구하든 이 방법을 구하든 결과는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